앞으로 넉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당시 삼백수를 공부하게 된 신용호입니다. 중국 고전시 하면 을에 당시를 칩니다. 예. 이제 후대에 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송시 위주로 배운 사람도 있고 당시 위주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송시 위주로 배웠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당시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보면 시는 송시보다 당시를 좀 옛분들이 더 낮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시와 당시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는 정 위주로 지어진 시다 하면 송시는 리 위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송시는 상당히 그 논리적이란 얘기죠. 예. 그런데 시는 원래 어떤 논리나 어떤 감정도 시의 문자로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이것을 냄새나 색깔이나 무슨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 삼백수에 당나라 때 지어진 고체시, 근체시 다 이제 수록해 놨죠. 고체시, 오원고시, 칠원고시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면 가사인 시입니다. 예. 그래 그건 악부시는 고체시일 수도 있고 근체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시 쭉 나열한데도 끝에 악부를 붙여놓고 근체시 나열한데도 끝에 악부를 붙여놓고 한 것이 요 당시 삼백수의 체제입니다. 그래 이 당시 삼백수 속에는 고체시, 근체시, 악부시가 다 포괄되어 있고 또 당나라 300년을 시사의 관점에서는 네 식으로 나누죠. 초당, 성당, 중당, 만당으로 나누는데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의 시가 또 골고루 안배되어 있어서 77명의 시 310수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장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삼백수에 주소를 달면서 또 거기다가 11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당시 삼백수 책에 수록된 시는 321수가 되나요? 321수가 됩니다. 오늘 이제 첫 강의부터 맨 첫 번째 시부터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원고실세요. 고체시와 근체시. 근체시는 이재금자를 써서 금체시라고도 합니다. 예. 고체시와 근체시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뭐냐? 평측입니다. 예. 그래, 평측을 율대로 맞춰서 지은 시가 근체시입니다. 예. 그 평측의 율을 유념하지 않고 지은 시가 고체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었어도 평측을 안 맞춰 지은 시는 고체시입니다. 예. 1000년 전에 지었어도 평측에 맞춰 지은 시는 근체시, 금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나 근이니 금이니 하는 요건 처음 근체시가 나올 때는 요 근체시가 현대시고 이게 고대시였습니다. 고체시가. 근데 그 뒤에는 이게 시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시 형식에 따른 구분으로 바뀌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칙을 율에 맞춰 지은 시는 천년 전에 지었어도 근치시. 평칙의 율을 안 따른 시는 오늘 지었어도 고치시에서 이제 후세의 고치시나 근치시라는 명칭은 시 형식에 따른 구분이지 시대에 따른 구분이 아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원고시한 것은 평칙을 안 맞추고 지은 우원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 가무 보실까요? 느낄감하고 만나로자입니다. 그렇게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느낌이 일어서 감흥이 일어서 그러니까 시를 짓고자 하는 감흥이 일어서 지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 시의 작자 장구령은 가무라는 시를 여러 수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요 당시 300수에는 4수만 골라서 이제 수록을 한 것입니다. 장구령은 당나라 현종 때 그 중서령, 지금으로 말하면 재상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림보, 우선객 등 못된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서 형주 땅 장사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좌천됐을 때 지은 시가 요 가무시들입니다. 그래 가무시를 12수를 지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여기 4수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 이 시의 작자 장구령은 높은 그 지위에 있을 때에 훌륭한 시인들을 많이 발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구령에 의해서 발탁됐던 대표적인 시인들 하면 왕유, 맹호연, 왕창령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장구령도 성당 시대의 시인으로 치는데 성당 시대 중에서는 초기에 속한 시인입니다. 그렇게 성당을 대표할 이태백이나 두보보다는 20세 내지 30세쯤 더 연상이었던 인물이 장구령입니다. 시 보시죠. 고홍해상내 지황불감고 측견 쌍취조 소재 삼주수 교교진목전 득무금환구 미복환인지 고명픽 신호 이거 오로 읽어야 됩니다. 금아유명령 익자하소모 이제 이 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째 구 끝에 돌아볼고 넷째 구 끝에 나무수 여섯째 구 끝 두려울고 여덟째 구 끝 미워할 오 열째 구 끝 사모할 모 뭐 이게 운인데 이렇게 되네요. 구, 수, 구, 오, 모인데 요건 이제 성부에 속한 부분이고 요게 운부에 속한 부분입니다. 요게 똑같은 게 운인데 약간 다르지요? 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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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르지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요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운부에 속하는 것을 같은 운으로 해서 운을 다는데 아분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달라진 것은 운별로 구분을 해서 요건 같은 운 글자들이다 요건 같은 운 글자들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책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읽는 한자음과 우리나라에서 읽는 한자음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그 다른 게 나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자의 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죠. 한자의 뜻도 자꾸 변하고
한자의 글자 모양도 자꾸 변하고, 한자 글자 모양 자꾸 변하는데, 뭐 며칠 전 텔레비에 보니까 파고다 공원에 있는 독립선언서 써놓은 게 원 글자하고 틀리게 썼다고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텔레비에서 잘못 낸 거예요. 예. 아니, 서예 가는 예술가인데, 예술가가 자기 취향에 맞게 뭡니까? 해서체로 안 쓰고 행서로 하면서 약간씩 변형시켜서 쓰는 것은 그건 제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애초에 정해진 해서체 그대로 다 쓰면 그건 글자 그대로 본 뜨는 거고 그리는 거지 그게 무슨 창작이 됩니까? 그게. 예. 그리고 글자체도 또 해서체 해도 명조체 해서 청조체 해서 다 다른데 그걸 다른 체로 썼다고 틀렸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제가 이제 얘기가 지금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의 하나가 뭐냐. 한자의 음이 후대에 변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구로 읽죠. 그래서 구라파 하지요. 우리는 구라파만 안 맞아요. 이게 원음은 우입니다. 우래야 유로파, 우라파하고 비슷해지잖아요. 이게. 예. 이게 후세에 변한 겁니다. 이게. 강감찬 장군하고 이거 감으로 읽는데, 자전 보세요. 이거 감음은 없어요. 이게 한입니다. 한. 조나라 서울 이름이 한단해서 이거. 그, 우리 음이 이렇게, 여기 달감자가 있어. 이렇게 감으로 읽고, 이거 부자가 있어. 이렇게 구로 읽고 해서, 음이 이렇게 후대에 이제 변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운부가 약간, 요새 소금으로 읽으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부가 약간, 안 맞게 된 것은 시를 진 사람이 운을 잘못 맞춰서 진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다. 첫째는 뭡니까? 중국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의 차이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자의 음이 운서가 정해진 이후에 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석해 보시죠. 고홍해상내 치황불감고 애로운 기러기 고홍은 이 시를 지은 장구령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겁니다. 이게 애로운 기러기 바다에서 날아와 해상내를 그렇게 해석하시죠. 치황은 저수지에 고인 물을 치황이라고 그럽니다. 저수지에 고인 물은 불감고는 감히 돌아보지도 않네 하는데 여기 감이라고 하면 그 해석이 적합하지 않아요. 예, 전혀 뭐 이렇게 부사어로 봐서 저수지에 고인 물은 전혀 돌아보지를 않네. 이건 뭡니까? 나는 드넓은 바다나 돌아보지 그 뭐 골짜기에 고인 물 정도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래 요 두 구 속에 작자 장구령의 큰 뜻과 포부가 내함되어 있다.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대가 이제 쌍취조입니다. 측견 쌍취조 소재 삼주수. 측견은 겨측자하고 볼견자니까 견눈질해 바라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네요. 한 쌍의 취조를 흘깃 보니 취조는 비취세라고 해서 비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취가 되는데 요 비가 순놈이고 취가 암놈이랍니다. 원앙하면 원이 순놈이고 앙이 암놈이지요. 봉황하면 봉이 순놈이고 황이 암놈이지요. 이제 그래 여기도 한 쌍의 비취세를 보니
이게 아주 그 깃털 색깔이 고운 물총새라고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 한 쌍의 물총새를 보니 소재 삼주수라. 이때 있을 자는 어디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삼주수에 소했다. 삼주수는 전설에 나오는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 전설에 나오는데 나무는 측백나무 비슷하고 잎새가 모두 구슬이랍니다. 그래서 삼주수는 아주 그 호화로운 나무, 이건 뭡니까? 지위 높은 고관이 아주 부귀롭게 지내면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을 그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한 쌍의 화려한 색을 가진 비취새를 얼핏 보니 삼주수의 손은 둥지 틀다죠. 둥지를 틀었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좋은 나무에 둥지를 틀었다는 것은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지위 높은 좋은 자리를 차지했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또 깃털을 이렇게 요란하게 꾸민 비취새라는 뭡니까? 내면은 텅텅 비었으면서 외화만 아주 꾸민 이런, 그러니까 요건 자기를 모함해서 내쫓은 그 간신배들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교 진목전 등무 금환구. 교교 두자는 드높은 그런 뜻입니다. 드높게 진귀한 나무 꼭대기, 저는 산 꼭대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드높고 진귀한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음들 등무 금환구. 금환구가 없을 수 있겠는가? 얻을 득자는 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금환은 그 당나라 때 아주 고관집 자제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냥을 좋아했는데 그때 쓴 탄환이, 사냥할 때 쏘는 탄환이 금환이랍니다. 그 이제 두구 다시 보시죠. 드높은 산 꼭대기에, 드높고 진기로운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음들 탄환 맞을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까지 삼주수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쏘아서 맞힐 수가 있는 것일세요. 미복환 인지 고명픽 신호. 아름다운 옷, 이게 이제 미복일세요. 이건 뭡니까? 귀하고 사치스러운 지위, 이걸 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귀하고 사치스러운 지위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근심하게 되고, 자격도 없는 게 저 지위에 있대,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손가락질하는 걸 근심해야 되죠. 고명픽 신호라. 고명은 높은 지위입니다. 드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귀신의 미워함에 접근하게 된다네. 핍자는 아주 대단히 가까이 가는 것이 핍이지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예. 아주 그 지위 높은 집은 지위 높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귀신도 저거 뺏어서 내가 차지해야겠다 하고 귀신이 그 방을, 이건 뭡니까? 엿보게 된다. 예. 그래 귀신이 뭐라 그럴까요? 시샘을 받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는 비취새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입고 있는 당신네들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근심을 해야 되고,
또 당신들이 차지한 높은 지위는 귀신도 미워하는 바라네. 그래, 이렇게 볼 때 이제 한시는 두 구씩을 한 년이라고 그러지요. 예. 첫째 년은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둘째, 셋째, 넷째 년은 자기를 내쫓은 그 간신들을 비유한 겁니다. 끝년은 다시 또 자기 자신이세요. 금, 아, 유, 명명, 익자, 하소모. 지금 나는, 명명은 드높은 하늘을 명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드높은 하늘에서 논일고 있으니, 익자는 이게 주살 익자지요. 사냥꾼입니다. 익자하면 사냥꾼이 어찌 넘볼 수 있는 바이겠는가. 이건 뭡니까? 너희 저 물총새 같은 무리는 아무리 화려한 나무도 위험을 피한다고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어도 이건 활로 쏘면 금방 맞을 자리다. 기러기 같은 나는 드높은 하늘에 아주 높이 날기 때문에 사냥꾼이 활로 쏘아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도달한 정신적 경지는 간신배들인 너희들이 아무리 모함을 해도 훼손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애로운 기러기 바다 위로 바다에서 날아와서 웅덩이에 고인 물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는다네. 얼핏 한 쌍의 비익조를 바라보니 삼주수라는 화려한 나무에 둥지를 틀었네. 드높고 진귀한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지만은 탄환에 맞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의 지탄을 근심해야 되고, 지위 높은 자리는 귀신도 미워하는 것이라네. 지금 나는 저 드높은 하늘에서 논일고 있으니 사냥꾼이 어찌 넘볼 바이겠는가?